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첫 출근 날, 난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신입사원 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정직원으로 정식 발령을 받는 날이었다. 부모님은 물론 친구들까지 축하해줬고 나 자신도 이제 진짜 어른이 됐구나 싶어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그런데 그 기대는 딱 오전 10시까지였다. 야, 신입, 내가 보고 쓴 이 문서 사람이 읽을 수 있게 써왔냐? 첫 과제를 제출하자마자 들려온 한마디. 목소리는 크고 톤은 싸늘했다. 팀장이라는 사람은 내게 정중한 피드백 한마디 없이 팀원들 앞에서 서류를 바닥에 내려치며 비웃었다. 사무실 전체가 조용해졌고 난 얼굴이 달아올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게 내 회사 생활의 시작이었다. 그 사람은 사내에서 핵인싸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팀장이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냥 직장 내 폭군일 뿐이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부하 직원에게 막말을 쏟아내고 감정적으로 구는 건 기본. 기분이 나쁘면 회의 중에도 욕설을 뱉고 심지어 퇴근 시간 후에도 팀원들과 회식은 업무 연장선이라며 억지 회식을 강요했다. 그 자리에서 술잔을 안 들면 바로 팀워크에 문제 있다는 평가가 붙었다. 말이 좋아 회식이지 사실상 술판이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다. 입사 초반에는 어디든 다 이런가 보다 하고 참았지만 이건 정상적인 조직이라고 보기 힘들었다. 출근길 지하철만 타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사무실 입구 앞에만 서도 숨이 턱 막혔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비슷했다. 수첩을 펼치면 도망치듯 사직서를 던지고 나간 전임자들의 이름이 즐비했다. 그 팀장은 항상 말했다. 요즘 애들은 정신력이 약해. 한두 마디 했다고 멘탈 나가서 퇴사하니 회사가 망하겠네. 하지만 과연 그게 우리 세대의 문제였을까? 정말 우리가 유난스러운 걸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점점 질문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그때의 나는 아직 그 질문에 정답을 찾지 못한 채 매일 버티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그날도 평소처럼 쌓인 야근을 하고 있었다. 늦은 밤 컴퓨터 앞에 홀로 앉아 퇴근 준비를 하던 그때 팀장이 다가와 말했다. 야, 신입, 이거 오늘 밤까지 정리해놔. 내일 오전 회의에 쓸 거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요. 이미 밤 10시가 넘었고 오늘 하루 종일 한 끼도 못 먹은 상태였다.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팀장님, 내일 오전까지면 지금 바로 마치긴 어렵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와서 마무리할게요.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리고 믿기지 않는 말이 내 귀를 때렸다. 야, 너 회사 다닐 생각은 있는 거냐? 너 같은 애는 사회에 나올 자격도 없어. 누가 너를 뽑았는지 인사팀도 문제야. 머릿속이 하얘졌다. 자존감이 산산이 무너졌고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사무실에서 자꾸 눈치를 보게 됐고 작은 일에도 위축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눈물로 범벅된 얼굴을 씻고 거울을 보며 다짐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진 않겠다고. 나를 이렇게까지 무시한 사람에게 반드시 똑같이 갚아주겠다고. 그날부터 내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다. 회사에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넌 사회생활이 안 되었다. 그 말은 내게 상처였고 동시에 불쏘시개였다. 그날 밤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며 다짐했던 그 말.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차례였다. 나는 회사의 사내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해 퇴근 후에도 매일 공부했다. 데이터 분석, 회계 실무, 그리고 무엇보다 경영에 대한 이론까지. 모두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분야였지만 눈을 감고 있는 동안에도 그 팀장의 말이 귓가를 때렸다. 사회생활이 안 돼? 내가 보여주지. 어떻게 살아남는지. 일단 내 일을 완벽히 해내기 위해 노력했다. 야근은 물론이고 사소한 요청 하나에도 기록을 남기고 실수 없는 업무 처리를 위해 모든 걸 정리하고 대비했다. 그 팀장이 내게 뭐라고 하더라도 흠잡을 거리조차 없게 만들기로 결심한 것이다. 덕분에 다른 팀원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졌다. 몰래 나를 도와주는 동료들이 생겼고 점점 팀 내에서도 진짜 일 잘하는 후배라는 평을 얻게 됐다. 하지만 그 팀장은 여전히 내 존재가 불편했던 모양이다.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기회 줄 때 잡아야지. 사람 볼 줄 모르네. 언제 나처럼 비아냥거렸고
내 노력을 깎아내리려 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달랐다. 그 사람의 말에 상처받기보다는 이제 곧 사라질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넘겼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다. 회사 내부에 큰 구조조정이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외부에서 경영 컨설팅 팀이 투입되었다는 정보도 들려왔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임원들이 지켜보는 프로젝트 발표 기회가 내게 주어졌다. 내가 준비한 프로젝트는 그동안 배운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사내의 낭비 구조를 줄이고 팀 운영 효율을 개선하는 시스템이었다. 밤새워 준비했고 PPT 한 장 한 장에 내 피와 땀이 스며들어 있었다. 드디어 발표 당일 회의실 안에는 중역들뿐만 아니라 팀장도 앉아 있었다. 그는 내 발표가 시작되기 전부터 눈을 굴리며 비웃고 있었다. 제가 뭘 안다고? 또 책상머리 지식이나 읊겠지. 하지만 발표가 시작되자 회의실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다. 내가 보여준 자료는 너무도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했으며 실제로 회사에 큰 비용 절감을 안겨줄 수 있는 아이디어였다. 임원 중 한 명이 물었다. 이 아이디어는 누구와 함께 구상한 건가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 혼자 준비했습니다. 기획, 데이터 수집, 분석, 그리고 전략 제안까지 전부요. 정적이 흘렀고 이어지는 박수가 터졌다. 다들 놀란 표정이었지만 가장 당황한 얼굴은 단연 팀장이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이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내 인사 평가가 수직 상승했고 본사 전략기획실로 발령이 났다. 승진과 함께 난 그 팀장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내가 회사를 떠나기 전 그에게 꼭 한마디는 하고 싶었다. 이 회사에서 누가 사회생활을 못했는지는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회의실을 나설 때 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1년 뒤 나는 그 회사를 떠났다. 하지만 그 팀장은 결국 구조조정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그를 마지막으로 본 건 퇴사 당일. 그는 내게 말했다. 넌 결국 도망쳤잖아. 남아서 버티지 못하고.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저는요 올라간 겁니다. 그 말이 내 복수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냐고? 그 회사 지금은 내가 인수했거든요. 그가 몰랐던 진실 그리고 반격의 칼날. 그 사람 요즘 뭐 해요? 어느 날 지인에게 들은 이 말로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이 떠올랐다. 예전 회사 나를 사회부 적응자 취급하던 바로 그 사람. 한때 내게 상처를 주고 무시하고 얕보던 그 팀장. 나는 그에게 복수할 생각은 없다고 이미 잊었다고 말해왔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니었다. 그를 잊지 않았다. 잊을 수가 없었다. 내가 얼마나 바닥에서 이를 갈며 올라왔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과 후회로 보내야 했는지 그걸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다. 회사를 떠난 후 나는 스타트업에 합류했다. 다른 이들은 불안정하다며 걱정했지만 내겐 오히려 기회였다. 그곳에서 나는 마음껏 능력을 펼쳤고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실무를 진두지휘했다. 그리고 3년 뒤 우리는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결국 중견기업에 우리 회사를 인수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다. 놀랍게도 그 중견기업은 바로 내가 다니던 회사였다. 그 사람이 아직도 그 회사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대표와 전략적으로 협의했고 회사 전체가 아닌 문제 많은 한 사업부만 독립법인화하여 인수하는 방식으로 제안했다. 그 사업부는 실적이 낮고 비효율적이라 모두가 기피하는 부서였지만 나는 일부러 그 부서를 선택했다. 왜냐고? 그 팀장이 아직 거기 있었기 때문이다. 인수 확정 후 나는 첫날 회의실에 앉아 그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문이 열리고 그의 얼굴이 보이자 그 순간만큼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었다. 그는 날 보자마자 멈칫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다. 당신이 여길 왜?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앞으로 이 부서 제가 맡게 됐습니다. 반갑네요. 오랜만이에요. 그는 말도 제대로 잊지 못했다. 회의는 곧 시작됐고 나는 그에게 제안을 하나 던졌다. 부장님, 아니 이사님이셨죠? 현 사업 진행 상황을 브리핑해 주세요. 그는 어쩔 수 없이 브리핑을 시작했지만 데이터는 허술했고 내용도 두루뭉술했다.
회의실 안에 다른 임직원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굳어갔다. 나는 중간에 끊고 물었다. 혹시 이 보고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신 건가요? 그는 머뭇거리다 부하 직원이라고 답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 시절 저한테 하셨던 말 기억나세요? 사회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땐 진짜 몰랐거든요. 사회생활이 뭔지. 그런데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는 아무 말도 못했다. 진짜 사회생활은요? 상대의 성장을 짓밟는 게 아니라 함께 키워주는 거예요. 무시하고 조롱한다고 리더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다. 이번 사업부 개편에 따라 인사 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곧 공지드릴게요. 그는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사직서를 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는 업계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 사람이 몰랐던 진실은 이거다. 내가 조용히 사라진 줄 알았겠지만 사라진 게 아니라 올라가고 있었던 거다. 바로 그의 머리 위로. 이제 진짜 시작이다. 앞으로 더 많은 그들을 상대하게 되겠지만 나는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 왜냐고? 나는 바닥에서 올라온 사람이니까. 복수는 차갑게, 성공은 뜨겁게. 사직서를 낸 그가 회사에서 완전히 떠난 날, 나는 창밖을 보며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셨다. 그가 퇴근하던 마지막 뒷모습은 참 작고 초라했다. 그 시절 나를 책상 앞에 앉혀놓고 버릇없다, 눈치 없다 말하던 그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사람들은 물었다. 그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내가 그 시절 받았던 상처의 깊이를 모르니까. 내가 얼마나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복수의 날을 갈았는지. 그는 단지 그 대가를 받은 것뿐이었다. 사업부 개편은 빠르게 진행됐다. 효유 없는 업무는 과감히 정리했고 실력 있는 인재는 직접 발탁했다. 그리고 예전 나처럼 억울하게 눌려있던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었다. 팀장님, 아니 사장님, 정말 이렇게 저희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직원이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때 느꼈다. 아, 진짜 리더가 된다는 건 사람들을 두려움이 아닌 신뢰로 이끌 수 있어야 하는 거구나. 이전 회사에서 그는 늘 공포로 팀을 이끌었다. 사람들은 그를 무서워했지만 존경하지는 않았다. 나는 반대로 하고 싶었다. 두렵지 않아도 존경받을 수 있는 리더. 그게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었다. 하루는 우연히 SNS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다시 보게 되었다. 어느 커뮤니티에 전 직장 상사 갑질 피해자 모임이라는 글이 올라왔고 댓글에는 익숙한 이니셜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다. 그 사람 예전부터 여기저기서 안 좋은 평이 많았던 모양이었다. 그 사람한테 모욕 안 당해본 사람이 없었죠. 자기보다 약해 보이면 무조건 무시했어요. 나도 퇴사 직전에 정말 힘들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조롱하고 무너뜨리며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다. 그는 결국 스스로 무너진 거다. 나는 단지 그 무너짐을 조금 앞당겼을 뿐이다. 내가 대표로 있는 사업부는 그 후 더 빠르게 성장했다. 직원이 오래 다니는 회사, 말단 사원이 임원까지 성장하는 회사로 입소문이 났고 한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까지 들어왔다. 인터뷰 마지막 질문이 이랬다.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요? 나는 대답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한 상사가 저에게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 말이 제게 가장 큰 상처였고 동시에 가장 큰 동기였어요. 그 사람 덕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진심으로요. 기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알고 싶지도 궁금하지도 않았다. 나는 내가 가야 할 길만 보고 있었다. 이제 나는 복수의 감정에서 벗어나 성장의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복수는 차갑게 끝냈고 성공은 뜨겁게 이뤄내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은 시작일 뿐이었다. 너는 여전히 거기 있니? 난 여기까지 왔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이었다. 사무실엔 따뜻한 커피 향이 가득했고 직원들끼리 웃음소리도 오갔다. 일상이 안정되고 성과는 꾸준히 상승세. 그야말로 잘 굴러가는 회사였다. 그때 비서가 다급하게 내 방으로 들어왔다. 사장님, 저기 방문하신 분이 있는데요. 이름은 윤태식 씨입니다.
윤태씨.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시간은 멈춘 것 같았다. 오랜만에 들은 이름. 내게 상처를 남기고 떠났던 바로 그 사람.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섰다. 예전에 날카롭고 거만하던 표정은 사라지고 수척한 얼굴에 힘없는 눈빛, 구겨진 와이셔츠. 그는 오랜만에 본 나를 향해 겨우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오랜만이네. 내가 이렇게까지 잘 될 줄은 몰랐어.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고민하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사실 요즘 힘들다. 여기저기 면접을 봐도 안 되고 내가 잘못했던 거 많다는 거 이제야 좀 알겠더라. 나는 침묵했다. 그 사람의 말에 동정심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묘한 씁쓸함만이 밀려왔다. 그가 내게 했던 말들. 사회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냐? 너 같은 애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내가 이 회사에 있는 게 신기하다. 그 말들이 내 머릿속을 다시 맴돌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혹시 여기 일자리 있을까 해서 왔어.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여긴 그런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의 얼굴이 굳었다.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었나? 그땐 나름 회사 위에서 그런 거였는데. 아니요. 그땐 나를 무시하고 눌러앉히고 당신 위에 누구도 올라오지 못하게 한 거였어요. 그게 회사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거였다는 걸 이제라도 알았으면 합니다. 그는 말없이 서 있었다. 쥐고 있던 손이 떨리는 걸 보았다. 잘 살고 있네 너. 예전엔 그렇게 눈치만 보던 애가. 나는 미소 지었다. 눈치를 봐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시절이었죠. 이제는 그런 사람 안 만들어주는 게 제 일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문을 나섰다. 그의 뒷모습을 보는 내 마음은 생각보다 담담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그 시절에 머물러 있었고 나는 여기까지 왔다. 성장은 복수보다 더 멋진 결말이라는 걸 그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젠 그의 말이 아닌 나의 목소리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었다. 진짜 사이다는 내가 웃을 때 완성된다. 며칠 후 익숙한 번호로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나야 태식이. 그는 말끝을 흐리며 말했다. 지난번 미안했어. 근데 나 지금 진짜 바닥이야. 혹시 돈 좀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순간 웃음이 났다.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다. 과거의 나였다면 그 말을 듣고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동정심, 미련, 분노. 그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겠지. 하지만 지금 나는 다르다. 미안하지만 그런 부탁 들어줄 만큼 내가 너한테 남긴 감정은 없어.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래도 예전에 우리가 그 예전 내가 내 등에 칼 꽂았던 그 예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말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누구 덕도 아니야. 내가 날 밟았던 그 순간부터 나는 이를 악물고 버틴 거야.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랬구나. 진짜 대단하다. 넌, 나 진짜 대단해. 그걸 이제 알았어? 좀 늦었네.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며 이제 진짜 끝내야겠다는 걸 느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 그 한마디로 전화를 끊었다. 그제야 완전한 자유가 찾아왔다. 내가 웃고 있었으니까. 울면서 끝낸 이야기는 진짜 끝난 게 아니다. 진짜 사이다는 내가 웃을 때 완성된다. 몇 달 후 회사 연말 파티 날이었다. 수많은 박수와 축하 속에서 나는 올해의 CEO로 상을 받았다. 수많은 기자들과 셔터 소리 속에서 나는 카메라를 향해 말없이 미소 지었다. 이 미소 하나에 수많은 눈물과 고통과 참아낸 시간들이 담겨 있었다. 돌아오는 길, 창밖의 야경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젠 괜찮아. 진짜 괜찮아. 이야기는 끝났고 나는 지금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있다. 이젠 내 인생의 주인공은 오직 나뿐이다. 진짜 사이다는 내가 웃을 때 완성된다. 이 이야기 속 주인공처럼 여러분도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되길 바라며 이 영상이 속이 뻥 뚫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사이다 한마디 댓글로 시원하게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